를 이번에는 네, 그쵸. 곱하기를 추가해서 곱한 결과를 하는 거. 이거는 뭐 한번 더 해볼까요? 뭐 여기다가 사실은 곱하기를 더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뭐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이지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else if 해가지고 만약에 3이면 OPF가 3이면 네, 곱하기가 가도록 해가지고 네, 여기서 또 리턴 네, 이렇게 해주고 뭐 계속 리턴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A에 곱하기 B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곱한 결과가 리턴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고 또 여기서도 뭐 네, 결과만 출력하는 걸로 합시다. 뭐 굳이 여기다가 뭐 꼭 굳이 할 거 없으니까 뭐 printf 하나만 출력하는 걸로 해서 네, 결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출력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는 다 그냥 리절트만 빼는 걸로 하죠. 네, 이렇게 빼는 걸로 하면은 뭐 본문에서는 어떤 결과인지는 다 우리가 아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면 OP가 3인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A가 15고 B가 6이라면은 90, 6 곱하기 90이니까 그쵸? 이렇게 출력이 되면은 90이 나올 수 있는지만 확인해 보면은 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은 90이 결과가 나오면 제대로 추가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90이 결과 90 딱 나오지 않았으니까 네, 그러면 결과 90 7번 문제는 뭐냐면은 본문을 사용해서 20의 배수를 출력해 보아라 그랬어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글쎄요, 이거는 뭐 약수로 해볼까요? 약수 입력해주면은 네. 바꿉시다. 20하고 넣어주면 네, 출력은 20의 약수는 뭐 1, 2, 네, 4, 5, 20 네, 이렇게 출력하는 거를 저는 뭐 배수보다는 약수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문제를 살짝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하는 코드로 작성을 하는 거를 한번 짜봅시다. 그러면은 약수를 출력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네, 역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17번 네, 7번 문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7번으로 네, 약수 문제를 다루는 거죠. 이제부터 슬슬 배열 얘기를 하려고 슬슬 약수로 지금 문제를 바꿔봤어요. 그리고 이것도 7번 프로그램이니까 역시 소스 파일에서 7번을 등록시켜주고 그다음에 기존 거를 제거하는 걸로 해서 7번으로 탐색기를 바꿔야 되겠죠. 네, 이렇게 제거까지 해버리고 프로그램을 계속 바꿔나가는 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수는 내가 n으로 갑시다. 그래서 n을 그냥 n을 변수를 생성해 가지고 초기값은 20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약수를 찾은 거를요 div라고 변수를 만들어서 한 100개쯤 선언을 합시다. 그래서 약수를 선언하는 것을 그쵸, 약수를 저장할 배열을 한 원소 100개의 원소를 갖도록 이제 선언을 했어요. 생성, 선언 같은 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떤 교과서는 생성이란 말을 쓰고 어떤 사람들은 선언이란 말을 쓰는데 사실은 생성이 더 정확한 의미는 같아요. 왜냐하면 메모리가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선언했고 약수를 찾아야겠죠. 약수를 찾는 거는 우리가 1부터 그쵸, 1부터 사실은 n까지 포문을 사용해서 역시 어떤 i를 1부터 시작으로 해서 n까지, 그러면 n을 포함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n을 포함하여 여기까지 포함하려니까 n까지 선언하고 i를 늘려나가면서 나눠봐야 되겠죠. 나눠보는 거를 포문 안에 넣어가지고 if n을 %i로 나눠본 다음에 그쵸,
그것이 0이면 그것이 뭐냐 무슨 뜻이 되는 거죠? n이 i가 n의 약수이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n으로 나눠봤을 i로 나눠봤을 때 나머지가 없다면은 i가 n의 약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값을 그 약수값 i를 저장해야 되겠죠. div 뭔가 j에다가 m이라고 그럴까요? m에다가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i가 약수기 때문에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m이 지금 처음에는 0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m도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m은 무조건 초기값 0으로 선언해주고 0으로 출발해 버리고 그 다음에 네 약수를 찾은 다음에 그쵸. 여기서 역시 중괄호 블록으로 넣어서 얘를 요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고 그 다음에 m의 개수를 늘려나가야 되겠죠. 네. 그 늘려나가면 m은 약수의 개수입니다. 약수의 개수 m. 그러니까 m이 처음에 0이었어요. 약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를 찾으면 네, 증가시켜 나가고 증가시켜 나간 거에 m이 증가시켜 나가면서 div가 증가가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네, 이렇게 해서 포문을 끝내고요. 자, 포문에서는 1부터 n까지 약수를 찾는 동작을 한 거고요. 약수가 끝난 다음에는 출력을 또 해봐야 되겠죠. for 뭐 int j라고 할까요? int j도 0에서부터 네, j는 이번에 m을 포함하지 않도록 해주고 j 플러스 해주면 어차피 지금 m개의 약수를 찾은 거거든요. m개의 약수를 찾은 경우에 그거를 모두 출력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0부터 m을 포함하지 않으면 m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프린트 네, f 네, 이렇게 해서 %d 한 칸 띄고 뭐 이렇게 끝낼까요? 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네 그때 div j를 이렇게 해주면 이거는 무슨 뜻이 되나요? 네 div 제로에서 언제까지? div n-1까지 쭉 출력하는 게 아닐까요? 네, 되는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대로 됐다면 1, 2, 4, 5, 20 이렇게 출력이 될 것입니다. 1, 2, 4, 5, 10, 20 정확하게 약수가 출력되고 있죠. 네, 이렇게 되면은 약수 출력이라고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약수의 개수까지도 출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여러분들이 일단은 배열에다가 찾은 약수를 쭉 저장해주고 그 배열의 약수의 개수만큼 출력해주는 함수를 짜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함수와 배열을 잘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다양한 문제들을 다 접근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약수 찾는 문제가 아주 훌륭한 예제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약수 문제를 시연에서 많이 다룹니다. 자, 이거를 함수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죠? 이것을 그냥 함수로 만들죠. 그냥 함수로 만들기. 네, 첫 번째 예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냥 보이드 함수죠. 보이드 함수로 디바이저가 함수라는 약수라는 뜻이에요. 디스플레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그냥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보이드 리턴도 없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도 없는 함수 만들기를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그냥 함수로 매개 변수로 넣어줄까요? 네, 그럼 매개 변수로만 넣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매개 변수가 있는 거. 네, 그러면 여기다가 int n만 네, n만 넣어줘서 네, 매개 변수만 있는 리턴은 없는 그 함수로 만들기. 그냥 함수는 아니네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런 유형의 프로토콜을 갖는 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요거를 복사를 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디바이저 디스플레이 시작이니까 세미콜론 없애고 중괄호 시작하고 중괄호 끝나고 어디서부터 데려오면 될까요? 여기서부터 무려 여기까지를 다 데려오는 겁니다. 컨트롤 X를 그냥 과감하게 잘라버리겠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함수의 몸체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n을 받아서 네, n까지 약수를 찾은 다음에 그 값을 넣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뭔가요? div 여기 없잖아요. 이거를 출력해 되지 않겠습니까? 데리고 와야 됩니다. 얘도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혹시 모르니까 여기도 놔두고 여기다 하나 넣어서 로컬 변수로 디바이저 디스플레이에 지역 변수로 div100을 넣어놓고 찾을 때마다 넣어야 되겠죠. m도 와야 되지 않을까요? 네, m도 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역시 int 네, m 네, m이 초기로 0으로 시작을 하면서 온 거가 있어야 여기 m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지역 변수 내에서는 그거에 사용된 변수들은 다 선언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용되는 변수들을 쭉 보고 i는 여기서 선언됐고, 그쵸? n은 넘겨받았고, 그다음에 i는 m은 선언돼 있어야 되고, 그게 돼야 오류가 없는 거죠. 네, div도 쓰면 여기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 안을 잘 들여다보면서 사용된 변수들이 다 로컬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초기화된다면 초기화되고, 넘겨받는 거면 넘겨받고, 이런 식으로 되고, 넘겨줄 것이면 또 넘겨주는 거고요. 리턴으로. 근데 지금은 리턴은 없는 거니까 디바이저 디스플레이 내에서 쭈르륵 해서 n 값만 받아가지고 약수를 찾은 다음에 쭈르륵 다 디스플레이 하는 걸로 끝냈어요. 그럼 얘의 역할은 뭘까요? m은 여기서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m은 여기가 자기가 필요하지 않은 변수가 선언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m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죠? 얘도 당분간은 필요 없죠. 얘도 그냥 디스플레이만 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호출 디바이저 네, 디바이저 호출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네, 디바이저 디스플레이 네, n은 보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n은 보내주고 끝. 네, 이렇게 해주면 디바이저 디스플레이 내에서 n 값을 받아가지고 지가 약수 찾고 출력까지 다 하고 끝내버리는 그런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함수가 되지 않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미션은 네, 약수 n을 4개의 변수를 받아서 약수를 찾고 약수를 출력하고 약수의 개수까지 출력하는 것을 디바이저 디스플레이가 함수가 수행을 하고요. 그걸 수행하도록 메인 함수에서는 호출만 하고, 호출할 때는 그때 n값만 넘겨주는 거죠. n값만 넘겨주는 거니까 4개 변수가 해서 인자라 그랬죠. 인자 n으로 보내는 거죠. 함수 호출 시 보내주는 거예요. 함수 호출 시 네. 넘겨주는 거죠. 넘겨주기, 여기서 4개 변수 n으로 넘겨받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이 인자로 넘겨주면 받을 때는 100의 변수 n으로 넘겨받는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넘겨받기, 이거 개념만 잘 이해해 주시면 함수 만들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네, 실행해 보면 아무 오류가 없다면 또 값을 바꿔볼까 살짝? 이번엔 120 정도로 바꿔볼까요? 6, 30으로만 해볼까요? 줄여가지고 30이면 1, 2, 3, 5, 6 몇 개가 나올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해 본다면 똑같은 문제를 네, 문제가 없다면 함수 호출이 됐을 것이고, 네, 어디 갔어요? 실행이 안 됩니까? 어디 갔어요? 네, 사라졌어요. 네, 여기 있군요.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1, 2, 3, 5, 6, 15, 30 정확하게 30까지 약수를 찾고 있습니다. 배열을 넘기기. 네. 첫 번째 이걸 네, 찾은 함수를 호출할 때 네, 배열을 약수
배열을 인자로 넘기기, 이게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지난번에 제가 배열의 합을 구하기 뭐 이런 거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찾은 거를 배열의 합을 구해 보겠어요.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찾은 거를 먼저 약수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divisor find라는 함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함수를 네, 함수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은 함수명이 void 네, void divisor라는,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divisor야. find라고 할까요? divisor find 함수 찾기 divisor. 예. 디바이저가 약수란 뜻이니까 디바이저 get get이란 말 쓰겠습니다. 좋습니다. get divisor. 그럼 자, 디바이저를 약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오냐면 int를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n을 보내주고 또 int 네, div라는 함수로 이렇게 배열로 만들어주는 형태로 해주면 네, 이럴 때는 배열로 받기가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것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get divisor를 어떻게 받냐면은 요거를 네, 이거를 좀 변형하는 걸로 하죠. 뭐 바꾸겠습니다. 네, 여기를 get divisor로 바꾸겠습니다. get divisor로 바꾸고요. divisor 바꾸고 보낼 때 n으로 넘겨받고 또 뭐를 넘겨받냐면은 배열을 넘겨받는 거예요. int div 이렇게 넘겨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또 매개변수로 div까지 받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선언이 필요가 없어요. 날려버리고 네, m0를 맞고 쭉쭉쭉쭉 해서 네, 여기까지 한 거죠. 그리고 굳이 출력 부분을 이 부분을 없애겠습니다. 컨트롤 X 잘라버리고 네, get divisor는 n을 받아서 그때 찾은 약수들만 div라는 배열에서 저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호출할 때에는 요거로 안 쓰고요. 네, 이거 나중에 또 남길 필요가 없네요. 네, get divisor로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n을 보내고요. 네, div의 배열을 받는 div의 이름만 div라고 보내겠습니다. 여기서 또 왜 이름만 보내느냐? 그건 또 나중에 따지지 맙시다. 그리고 int 네, div는 한 100개쯤 잡아주고요. 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드디어 이것이 배열로 넘기기입니다. 네, 이것이 int n 인자를 n과 네, 배열 div로 함수 호출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div의 배열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div는 배열이지 않습니까? 배열로 하는데 배열 이름만 넘겨주는 거예요. 배열 이름 넘겨주고 받을 때는 이렇게 대문자 열고 닫고로 받아주게 되면 배열이 넘어오는 거예요. 네. 그쵸? 몇 개냐? 개수는 보내는 걸로 합시다. return m 이렇게 보내주면 뭐죠? 네, 약수의 개수는 반환을 시켰어요. 그러면 약수 m은 int형이니까 여기가 int로 바뀌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몇 개를 내가 배열을 찾았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역시 m을 선언해 주고, m은 지금 몰라요. 근데 get divisor를 통해서 그 약수의 개수를 알아오는 거니까 m은 이렇게 해주게 되면, 왜 이것이 빨간 줄에 거져 있나요? get divisor i가 빠져야 되죠. get divisor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빠져서 getDivisor 함수로 배열과 내가 찾고자 하는 약수의 대상 n 정수 n을 보내주게 되면 내부에서는 약수의 배열과 개수만 반환시켜 줍니다. 그러면 호출할 때는 30, 이번에 한 120으로 바꿔볼까요? 120으로 해주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몇 개의 변수를 찾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메인 함수에서 정말 제대로 찾았다면 포문을 사용해서 int i, 네, i는 m 이렇게 해주고 i 플러스 해줘서 그 배열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프린트 f 똑같이 퍼센트 d, 네, 한 칸 띄고 div i로 이렇게 해주면은 찾은 약수들이 저장이 돼 넘어왔을 테니까, 네, 함수에서 약수가 배열로 넘어오게 됩니다. 배열로 넘어온 것을 출력해 보는 것입니다. 네, 정말 그런가요? 프린트 똑같이 f, 이번에는 백슬래시 n 미리 선언하고, 네, 퍼센트 d개의 약수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백슬래시 n 이렇게 해주고, n은 또 함수 호출시 리턴으로 받은 거니까, 네, 이렇게 해주면, 네, 약수를 배열로 넘겨받고 또 반환값으로 약수의 개수를 넘겨받는 문제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와, 이게 과연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웬만한 문제, 배열로 함수를 넘겨받고 또 출력해보는 그런 문제를 달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14-7번 맞죠?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해준다면 120의 약수가 나온다 그러면 잘 오류가 났다고 합니다. 네, 오류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오류가 났을까요? 네, 오류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찾아야 될 것. 어떤 오류가 났죠? 프린트 f의 프린트 f. 네, 여기서 오류가 났나요? 오류죠. 메인 함수 맞고 전달된 인수가 너무 많대요. 어디서요? 여기가 조금 몇 번째 줄인가? 22번째 줄에서 오류가 났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오류가 났다고 합니다. 여기에 빠졌네요. D가 빠졌네요. 네, 이렇게 실행해 보겠습니다. 오류가 없다면 정확하게 또 오류가 있답니다. 그럼 실행이 안 된 거고요. 무슨 오류가 있죠? 이번에는 초기화되지 않은 i 변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이것도 봐야 되겠네요. 몇 번째 줄이죠? 20번째 줄. int i 초기화를 안 시켰죠. 0 이렇게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문제가 오류가 없다면 네, 성공했고, 네, 120까지 약수를 쫙 찾았고 정확하게 16개의 약수도 넘어왔고, 또 이것도 실은 이미 배열로 넘어온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가 지금 정상적으로 원하는 의도대로 처리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배열을 인제로 넘기기 했고, 그 다음에 호출할 때 배열을 인제로 넘겼고 약수의 개수를 네, 반환을 받았어요. 반환받는 함수 네, 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되면은 아주 잘하신 거예요. 네, 됩니다 해주십시오. 지우고 들어갑시다. 메인 함수만 일단 있는 거예요. 메인 함수만 있고
어떤 함수 윤년의 조건을 찾는 건데 그 해를 2여라고 합시다. 2여인데 올해부터 시작할까요? 올해는 우리가 2022년인데 2022년은 4로 나눠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평년입니다. 4의 배수가 아닌 해라서 당연히 평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윤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가 쫙 그냥 뭐 바로 그냥 if if 해가지고 우선 그 2어가 4로 나누어 떨어지느냐를 판단해 보는 거죠. 4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윤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4로 나눈 결과가 0이 아니면 이거는 4의 배수가 아닌 해는 무조건 평년이죠. 그러니까 4의 배수가 아니면 평년입니다. 네. 그쵸. 4의 배수가 4로 나누었을 때, 위가 4로 나누었을 때잖아요. 이게 잘 불안하니까 여기를 가로를 쳐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를 쳐서, 그 다음에, 느낌표에 요거는 아니다라는 뜻이니까 0이 아니면 평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린트, F, 결과, 뭐, 평년, 그냥 사정없이 평년하고 끝냅시다. 이렇게 끝냈어요. 이게 평년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부터 뭐라 그러죠? 사실은 윤년의 조건이 되긴 하는데요. 그것이 4의 배수이면서 아니면 4의 배수가 되는 거거든요. else이기 때문에 4의 배수에서 100의 배수가 아니라면, 그러면 100의 배수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2어가 100의 배수가 아니다 하는 걸 또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으로 나누어서 또 배수가 아니면 not 0 이렇게 되면은 여기도 또 불안하니까 100으로 나누어주는 구간을 이렇게 해주면 여기는 뭐니까 else로 넘어갔기 때문에 4의 약수입니다. 4의 배수인 거예요. 배수인 상태이면서 else이면서 또 if 조건에서 100의 배수가 아니면 그 해는 윤년이에요. 윤년입니다. 윤년. 그렇게 되니까 이 조건에서는 프린트 어떻게 됩니까? 윤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년이라고 치겠습니다. 그 해에는 윤년입니다 하고 이제 치는 거예요. 이걸로 끝났다면 또 문제가 없는데 400의 배수인 해는 다시 평년으로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조건을 또 따지는 거예요. else 100의 배수이면서, 그러니까 100의 배수, else는 100의 배수잖아요. 100의 배수이면서 또 뭐라고요? 400의 배수가 아니면 이렇게 되니까 이어 또 다시 조건을 따져서 아주 복잡해지죠. 400을 넣어서 그것이 0이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은 100의 배수인 상태죠. 여기까지 넘으면은 100의 배수가 이면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400의 배수가 아니네. 이런 해는 다시 평년으로 보기로 했어요. 조건이 자꾸 윤년, 평년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윤년. 그러니까 이때는 이때는 평년이라고 본다 그랬으니까 그 조건에 맞으면 여기를 이렇게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else
한 번 더 조건을 또 따져요. 그러면서 네, 이번에는 400의 배수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네, 400의 배수. 이어가 400원을 나누었을 때 얘가 배수면 네, 이건 400의 배수거든요. 네, 400의 배수이면 또 윤년으로 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400년마다 일단은 윤년으로 보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건을 4번을 조건을 계산해서 윤년을 판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사회 배수가 아니네 무조건 평년이었다면 제일 좋았죠. 그럼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오는데 자꾸 그게 오류가 생기다 보니까 100년에 한 번씩은 또 윤년을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또 그게 또 오류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400에 100년마다 오는 것 중에서 400으로 나눠 떨어질 때는 또 평년을 두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4년 단위, 100년 단위, 또 400년 단위 이런 식으로 예외 기준을 자꾸 두어서 평년, 윤년, 평년, 윤년의 경우의 수를 만든 거라고 합니다. 일단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버그 컨트롤 F5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실행이 안 되고 있네요. 네, 여기 오면 밑으로 내려가지고 오류가 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4-10번 제대로 갖고 디버그 파일 되면은 오류가 없다면 네, 출력이 돼야 되겠죠. 네, 평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오류가 떴는지 안 떴는지 이런 게 갑자기 하나둘 다 사라졌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류 목록이 여기 나와야 되나? 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2022년이, 우리가 지금 평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2년은 평년이고, 올해는 평년이죠. 또 내년에, 2024년은, 내년은 뭐 당연히 평년이죠. 2024년은 4로 나눠 떨어지면서 그쵸. 100의 배수가 아니니까 무조건 윤년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그러면 이때는 실행해 보면 윤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네, 그래서 오류가 없다면 네, 정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네, 윤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2000년은 우리가 지나가는 해지만 400의 배수인 해이기 때문에 윤년이 나와야 되죠. 역시 400의 배수인 해는 윤년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실행해보면 네, 우리가 지난 2000년은 여러분은 경험을 해볼 수 못했죠. 지금 22살이 안 넘었으니까 2000년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2000년은 400년에 한 번 오는 사실은 윤년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 제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는 몰라도 2100년 2100년이면 저 못 살아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살아있지 않을까? 2100년이면 한 100살까지 사니까 네, 실행해 보면 100년은 400의 배수 100의 배수이면서 400의 배수가 아닌 해이기 때문에 평년입니다. 이런 조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윤년인지 아닌지도 이런 조건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고 그것은 결과는 평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나오면 윤년, 평년 판별 프로그램을 잘 해본 것입니다. 이렇게 리비어라는 걸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번에는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평년인 경우에는 0을 리턴하고 윤년인 경우는 2를 리턴해 가지고 똑같은 함수를 우리가 반환값을 갖는 리비어 함수로 만들어 보았고 매개 변수로 인트형으로 이어를 받아서 결과를 그 윤년을 판별하는 로직을 리턴 0 또는 1로 바꿔주고 호출 시에는 그 값을 호출해 가지고 그 결과가 1 또는 0이냐에 따라서 윤년인지 평년인지를 출력하는 문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똑같이 이렇게 함수로 호출해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 수만 있다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함수, 그 다음에 반환값, 매개변수 이걸 잘 따지게 되고, 그 다음에 지역변수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또 따져봐 주시고, 이렇게 잘 해주시면은 변수 함수 만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